대구교육청이 유치원에도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놀이와 탐구 활동이 중심이 된 교육 과정에 학부모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영주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청도 운문천댐과 예천 용두천댐이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말 종료했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구제역 위기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탐구성과 주도성, 자발성을 중시하고 지식 자체보다 특성과 과정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초중 고등학교를 넘어 유치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놀이와 탐구 중심의 유치원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침산유치원, 국제 바칼로레아 IB 수업이 한창입니다. 어린이 박사들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타임머신을 만들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통과하면 과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추억의 놀이를 즐깁니다. 장난감 블록으로 초가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아들은 100년 전과 현재의 생활, 집, 옷, 놀이를 비교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도 함께 고민하며 변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는 1986년 스위스에서 해외 주재관 등의 자녀를 위해 개발된 교육 과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019년 미래 교육을 위한 선도적인 학교 교육의 모델로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2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 중등, 고등, 직업교육 등 4개 과정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는 탐구성과 주도성, 자발성을 중시하고 지식 자체보다 특성과 과정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유치원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도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IB 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아의 무한한 가능성을 꺼내고 끄집어내는 교육입니다. 우리 유치원은 놀이와 탐구를 통한 아이가 빛나는 침산 유치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아가 놀이 속에서 스스로 탐구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유아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놀이와 탐구 활동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학부모들은 반깁니다. 유아기 시기에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은데 아이들이 생각이 고착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놀이와 탐구를 통해서 유아기 시절부터 또 이제 고등교육까지 이어진다면 아이들이 세상을 또 이해하고 그 세상 속에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각 지역 교육청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청도 운문천댐과 예천 용두천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지역민, 수자원 공사로 이뤄진 기후대응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기본 구상 등을 논의하고 4월부터 댐의 위치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기후대응댐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반복되는 홍수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며 청도 운문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2만 4천 톤, 9만 명분의 추가 용수 공급이 가능해 가뭄 시 물 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댐 건설로 인한 생태 환경 변화와 수몰 지역 발생 등의 우려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전남의 한우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2월 말에 종료됐던 구제역 방역 상황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76만 5천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는 127만 2천 마리로 전국 4위입니다. 경북도는 예찰 결과 현재까지 구제역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다며 사육 중인 가축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주 목요일인 13일에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영주시는 이재훈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네, 서희동입니다. 네, 대법원이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13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박 시장은 시장직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200여 명의 청년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장직이 공석이 됐는데요. 앞으로 영주시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박 시장이 형을 확정받은 13일부터 영주시는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영주시장 선거가 오는 4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포함되려면 지난 2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는 일정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말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남은 400여일 동안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이재훈 권한대행이 관장하게 됩니다. 이 권한대행은 영주시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시정 공백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을 향한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주시의 각종 현안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해 영주댐 관광 활성화 등 핵심 사업의 진행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권한대행도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지시했는데요. 시정의 안정성 유지를 넘어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때문에 최근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국 GM의 지속 가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GM 판매 차량은 모두 49만 9,500여 대, 이 중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41만 8,700여 대로 전체 판매 차량의 88%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GM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철수 가능성이 큰 것처럼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GM 노조는 근거 없는 철수설과 위기설이라며 최근 정치권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최근 한국 GM의 수익이 늘고 있고 한국 GM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준중형 SUV 공급 기지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 또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GM이 일부는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공적인 기관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참석 대신 영상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 예외 적용 시 미국 내 GM 차량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에서 생산된 차량은 자유무역지대인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시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산지다, 미국 차량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민규 한국GM 지부 자문위원은 한국GM이 수출 생산 위주가 아닌 내수 판매 주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철수를 예상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주말 사이 경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일 저녁 8시 30분쯤 경북 봉화 무랴면 주택 내부에서 시작된 불로 철골 건물 한 동이 전소되며 60대 여성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 30분에는 영양군 석보면의 한 주택 내부에서 불이 나 나무 건물 한 동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안동 임하면의 한 농막에서도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나며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6일 경북 문경에서는 주택 마당에서 폐타이어를 소각하다 불이 붙었고 이 불을 소각하던 중 90대 남성 한 명이 손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봉화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봉화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일 봉화군 제3면 사무소를 찾은 주민이 자신의 집 제설 작업을 지원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사건 직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봉화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봉화군이 멕시코 세이코 농업대학과 스마트팜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1일 멕시코 세이코 농업대학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펠릭스 타라츠 세이코 농업대학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기관은 연수생 교류와 원예 분야 실용화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온실작물 현지 적응성 시험 등 원예 분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위치한 세이코 농업대학은 세계 최대 규모 시설 원예 실용화 기술 교육장을 보유한 멕시코의 농업 전문가 양성 핵심 기관입니다. 문경시가 임산부와 아이의 안전하고 빠른 진료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 2곳에 연장 진료를 시행합니다. 이는 경상북도가 도내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의 연장 진료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에 따른 것으로 문경시에서는 임춘근 산부인과와 문경중앙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춘근 산부인과는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8시까지, 문경중앙병원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진료를 시행합니다. 안동시가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17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는 총 66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분리 및 수거 사업, 사회복지 향상 사업,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총 33개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